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즈와 이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연달아 녹화하긴 하는데 이거 인트로 할 때마다 새롭네요. 네, 늘 새로운 느낌이라서 네.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할 거는 타란티노 감독님의 8번째 작품 헤이트풀 에잇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살을 좋아하시네요. 8번째 작품이라서 에잇인가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노리신 것 같아요. 일부러 노렸다. 이런 거 맞춰가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요. 이게 헤이트풀이 찾아보니까 혐오스러운이라는 뜻이래요. 혐오스러운 8명. 이제 8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어쨌든 최대한 한번 친절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당시에 2015년 12월 25일 날 개봉했대요. 12월 크리스마스네요. 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 건데 타란티노식의 크리스마스 영화다. 이게 좀 타란티노라면 크리스마스 일 정도는 보내줘야 피범벅이 되네. 이게 크리스마스다. 네.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골든글러브 작곡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작곡? 여기에 그 엔니오 모리코네님이 작품에 참여하시죠? 여기도 하셨구나. 음악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카데미 음악상도 수상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엔니오 모리코네가 그 전에는 계속 그 상을 못 받다가 맞아요. 한 8번째 만에 이걸로 여기서도 팔? 그러네요. 제가 기억하는 8번째 만에 탔다고. 그 여담인데요. 네. 사실 장고에서 엔니오 모리코네 곡을 많이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진짜요? 참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빌려 쓴 거죠, 영화에서. 그런데 왜 이제 같이 참여하자고 말을 했는데 쿠엔틴이 싫다 그랬대요. 왜요? 너무 잔인해서 폭력적이고 영화 그러니까 음악과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장면들이.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헤이트풀에서는 신기하게도 참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됐다. 이게 인연이란 게 참 묘하네요. 묘하죠. 알다가도 모를 그런. 그리고 쿠엔틴 영화는 보면 볼수록 무뎌져서 안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그 저수지 개들이랑 뭐 기타 영화들 했을 때 제가 걱정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무 잘못된 왜 나도 저수지에게도 오랜만에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점잖은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 작품 보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작품 보여드리니까 내가 너무 잘못된 근데 확실히 내성이 생긴 게 이제 막 총 맞는 거는 그냥 웃으면서 보고 그냥 머리가 확실히 머리가 터지는 장면도 있는데 맞네요. 어떻게 보면 그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흐뭇한 얼굴로 저보다 낫네요. 흐뭇하게. 되게 웃기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런 감상평을 듣다 보면은 저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는 알겠어. 언제 총 쏠지. 원래는 총 쏠 때 되게 놀라잖아요. 맞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쏘는데 쏘겠네라는 느낌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지금쯤 쏘겠네. 그러니까 맞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감상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요. 이건 딱 그 우리 저수지의 개들이 떠올랐어요. 밀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똑같고 악당, 그러니까 저수지의 개들도 어쨌든 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역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어떤 사건의 전개들을 알려주는 그런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작품도 똑같습니다. 제목 자체에서도 헤이트풀처럼 뭔가 되게 엄청 싫은 비열하고 그런 악당 같은 면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잖아요. 네. 첫 작품인 저수지의 개들을 뭔가 서부극과 그리고 뭔가 다양한 이제 흑인과 백인들 그리고 당시 시대의 상황이 남북전쟁 이런 시대 상황을 같이 가져오면서 더 재밌게 풀어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장고의 연장선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장고의 연장선상이기도 하고 약간 저수지의 개들의 심화편? 뭐 이렇게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어디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고의 후속편으로 이걸 만들 생각이었대요. 원래는. 원래 계획이 그랬다. 원래 계획이 장고가 그래서 주인공으로 나올 뻔했는데 바뀐 거죠. 굉장히 저도 이 저수지의 개들이랑 좀 오버랩 되는 게 저수지의 개들도 대부분 그 창고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그 집에 모여서 그 집 안에서 모든 일이 대부분 일어나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이 북적북적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 박으면서 다 죽는다. 이게 약간 저수지의 개들이랑 그대로 오버랩이 되면서 또 이제 자기의 오마주가 또 시작됐구나. 자기 자신을 향한 오마주가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 되게 좋았어요.
좋았던 게 이제 여자 악인이 한 명 등장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여자 악인은 처음 아닌가요? 아 그러네. 처음인가요? 다 남자 악인만 나오다가 맞네. 여자 악인이 처음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여자 악인이 전혀 여자 같지 않게 막 침도 뱉고 막 더럽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너무 좋았어. 남성스럽기도 하고 네. 맞아요. 다 너무 좋았고 그 여자를 아무도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잖아요. 다들 맞네. 모든 그 의리의리한 남자들이 막 다 그냥 대등하게 이렇게 범죄자로 봐주잖아. 자기가 대등한 범죄자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 게 되게 신선했고 맞네. 그 존 루스라는 그 원래 그 여자랑 수갑차고 계속 다니는 그 저쪽 집행인 네. 그 사람도 툭하면 때려요 그냥 주먹을 날리고 팔꿈치로 치고 깨버리고 저렇게 심하게 때리나? 수프도 이렇게 탁 얼굴 부어버리고. 근데 보통의 우리 클리셰라면은 여성 그 죄수라면은 좀 이렇게 좀 잘 챙겨주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남자처럼 그리고 그 여자 결국 최종 빌런이거든요. 최종 빌런까지 맞아. 여자가 나온 거는 더더욱 처음이라서. 그러네. 쿠엔틴 영화 중에서도 좀 그러니까 저수지의 개들인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여성 헌정 영화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좀 모르겠고요. 모르겠네. 뭐 헌정을 해야 된다. 찾아보겠습니다. 뭘 헌정해야 될지. 여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대등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강력한 그 빌런이 될 수 있다. 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준비한 건 되게 간단해요. 이 키워드로 끝까지 갈 거예요. 한번 어떤 거냐면 이 영화의 장르가 뭘까요? 장르요. 서부, 액션, 드라마. 그것도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스릴러라고 봤어요. 그래요? 스릴러인가? 이 영화는 스릴러다. 스릴러고 서스펜스다. 저는 그러니까 추리 서스펜스, 추리물이다. 추리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추리 영화다.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스릴러 영화의 특징이랄까? 스릴러 영화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스릴러 영화를 한마디로 어떤 걸로 정의할 수 있냐고요? 네.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이렇게 옥죄어오는 범인을 추리해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스릴러죠. 뭐 스릴러 장르가 뭐 SF 스릴러, 뭐 법정 스릴러, 의학 스릴러. 근데 온갖 장르의 스릴러가 다 갈 수가 있거든요. 조금 무서워지면 스릴러 붙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서워지면 공포스러워지면 스릴러로 붙이고. 근데 저는 스릴러라는 장르의 특징을 단 한 마디 단어로 긴장감이라고 봤어요. 긴장감. 네. 모든 스릴러는 긴장감을 유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영화를 보는 관점이 이 영화도 보면은 긴장이 계속 되더라고요. 어떤 긴장감을 주는 장치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맞죠. 튀어나오고 이 영화를 저도 이제 좀 뭐랄까 추리 영화로 봤던 게 추리 영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범죄가 일어나고 범인이 있고 범인이 숨어 있고 맞아. 그걸 추리해가는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추리 영화는 한마디로 저는 의문을 던지는 의문이라고 봤어요. 의문. 그러니까 의문과 지금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추리 영화의 의문과 스릴러의 긴장감. 의문을 자꾸 던지고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장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화는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긴장감과 의문 맞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그 서스펜스라는 장르에 대해서 서스펜스는 뭐지? 서스펜스가 그 서스펜스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알프레도 히치콕이 설명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서스펜스는 뭐다. 근데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분이 했던 예시인데 지금 한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에 4명 정도의 그 도박꾼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근데 앉기 전에 이 테이블 밑에 누군가 그 시한폭탄을 설치한 거죠. 그럼 관객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테이블에 둘러앉은 4명은 몰라요. 시간은 자꾸 째깍째깍 가고 있고 근데 이 지금 한 1분 정도 이 시간이 남았을 때 이 플레이어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 먹으러 이제 다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군가 외치는 거죠. 야, 우리 한 판 더 할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서스펜스예요. 이 장면이. 네. 그러니까 서스펜스는 뭐냐면
이것도 어쨌든 긴장감 스릴러의 하위 단위를 서스펜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긴장감을 유발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보 격차예요. 정보의 격차. 네, 정보의 격차인데 관객들은 폭탄이 설치된 걸 알잖아요. 근데 플레이어들은 모르니까 몰라요. 네. 이 정보의 격차가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그럴 수 있겠다. 요런 관점을 갖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영화에도 있네. 그게. 헤이트풀 에잇도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정보 격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요런 관점으로 이 영화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간단해요. 제가 근데 하나씩 볼 텐데 복귀할 텐데 이거 하나만 더 말하고 한번 가볼게요. 스토리에 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그 평가하는 관점이 만약에 3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다 본 그 시점에서 우리는 그 다 본 시점에서 그 영화 전체를 모든 장면을 평가하잖아요. 네. 보통은.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방식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10분 러닝타임 한 10분까지 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분까지 봤을 때는 10분까지의 정보만 우리가 알겠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처음 영화를 볼 때 어떤 자꾸 의식을 하냐면 계속 머리를 쓰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알고 있지? 어떤 요소들이 저 감독이 이제 지금까지 나왔는데 어떤 정보를 주고 있지? 이런 걸 자꾸 의식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10분 러닝타임 10분 시점에 내가 뭘 느끼고 있지? 그리고 30분 시점에서는 내가 뭘 봤지? 이거를 그 시점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자꾸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확실히 이거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시점에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생각들과 그리고 다 보고 나서의 그 전체를 다 보고 나서는 거의 뭐 감독하고 동일한 시점에서 신적인 관점에서 그 영화를 다 평가하잖아요. 그냥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다 보고 나서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그 보는 시점에서 그때 당 10분 뭐 30분 기점 50분 기점 사람마다 다를 거야 아마. 근데 그 느끼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스토리를 위주로 볼 건데 처음에 여러분 한번 복귀하면서 여러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봤다는 가정하에 한번 그 스토리를 복귀하면서 볼게요. 인트로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설산을 멀리서부터 이제 보여주죠. 눈이 내리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제일 처음에 그 눈 내린 다음에 나오는 게 십자가예요. 맞아요. 네,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간 그 돌 십자가인데 되게 천천히 이제 클로즈업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면서 그 십자가를 보여줘요.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1분 50초부터 4분 30초까지 이 그렇게 십자가 길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길게. 그 장면에서 멀어지는. 네, 점점 뒤로 빠져요. 그 음악은 엔리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나오는데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확실히 그러면서 마차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이죠. 달려가죠.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봤냐? 왜 이렇게 감독이 이 장면을 길게 보여줄까? 처음에는 그 되게 고요한 장면인데 그 음악은 저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건 저의 감상이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 인트로에서 챕터 1 넘어가기 전에 그 인트로 십자가가 되게 길게 나오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하시는 영화 다 보고 나서가 아니라 그때 그걸 처음 봤을 때? 그때 그냥 느낌 한번 복귀해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갈 건데 저는 사실 그 처음 봤을 때만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참 어려운데 어렵죠. 왜냐면 이미 다 봐버렸으니까. 다 본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근데 확실히 그 감독 종교를 아직도 뭔지 모르겠네. 감독이 확실히 계속 성경이나 그 요소들을 활용한다는 거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펄프 픽션에서 계속 성경 얘기하고 대박이다. 이건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이 안에서 파고들면 결국 성경이나 그런 교회 속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등장하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길어서 좀 넘겼죠. 스킵을 했다는. 아니 왜냐면 진짜 길었어. 맞아, 길었어요. 진짜 길었어요. 이음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저도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걸 스킵하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되게 지루했고요. 지루했고 인트로가 너무 저도 길다. 이제 그 길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되게 뼈가 앙상한 상태로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그 눈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쌓여 있잖아요.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죠. 네, 생각하게 됐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뭐 그냥 단순히 앞으로 무언가가 발생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무언가가 발생할 것 같은 그냥 황량함이라 해야 될까? 저는 근데 다 보고 나서 느낀 거 얘기해도 그것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다 다 얘기하죠. 보고 나서 어차피. 본 건 뭐냐면 결국 이거는 수미상관이 맞아요.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도머그가 행내에서 죽었거든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가 같은 거예요.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와, 이런 건 그리고 12월 25일 날 개봉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헌정이라고 하면 예수님 헌정 영화. 쿠엔틴의 방식대로 예수님에 대한 헌정 영화 모독 아닌가요 이거? 아무튼 뭐. 근데 저는 그래서 같다고 생각했어요. 처음과 끝이. 진짜 수미상관이네.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한 거구나 십자가를. 와. 아니 진짜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어차피 영화는 정답이 없는데 각자의 해석만 있을 뿐이고 근데 두 가지 관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그 볼 시점과 그 다 보고 나서의 이 영화 전체를 봤을 때의 시점을 동시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저도 이제 뭐 좀 저를 왜 보여줄까 좀 근데 확실히 음악 자체가 점점 고조되잖아요. 맞아요. 뭔가 불길하다. 맞아.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다. 저는 그 정도 느꼈어요. 뭐야?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니까요. 대단한 거 있을 줄 대단한 거 알았어요. 없어요. 저도 사건이 이거는 일어날 것 같은 거 그래 그 정도 느낀 거예요. 기대했어요. 큰일 났다. 뭐 깊은 뜻 이런 거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뭐 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 장면을 장면은 유쾌하다? 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있었다. 지금 생각나는데 쿠엔틴 타란티노 특징이 그 스크롤을 올라가는 거를 앞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스탭들이랑 자기 이름 맞아. 그거를 그쵸. 십자가 장면에서 네. 사용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전 영화들도 물론 뒤에도 더 많은 사람들의 스크롤이 올라가긴 하는데 제일 메인 배우랑 메인 감독들 스크롤은 맞아요. 앞에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그 장면을 쓰지 않았었나요? 장고도 그랬어요. 장고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좀 먼 곳에서부터 뭔가 등장하는 것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바스터즈에서도 첫 장면이 그 여자가 빨래 놀고 있을 때 이렇게 구불구불한 긴 멀리서부터 독일 나치군이 이렇게 오거든요. 맞아. 똑같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도 마차가 오는 거잖아요. 되게 길게 보여주잖아요. 무슨 사건의 그렇네. 시작을 굉장히 뭔가 긴장감을 고도시키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 거기 이제 바스터즈에서는 그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이 사실은 뭐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기분이 묘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를 마치 서부음과 섞어가지고 나와서 그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근데 그 영화도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을 했으니까 또 맞아 떨어지는 게 있네요. 근데 확실히 그 음악이 만약에 없이 그 장면만 보였을 땐 되게 평온하고 고요한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장면일 수 있는데 음악이 그렇게 삽입됨으로써 그러니까 장면과 음악이 불일치 되게 어떻게 보면 마차가 그냥 단순히 마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건데 그걸 되게 그 긴장감 있는 그 반복되는 멜로디로 보여주면서 장고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부 마차가 등장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네요. 맞네요. 마차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마차가 사건을 되게 여는 거의 칼 정도 칼이나 발 정도의 그 중요한 요소네요. 감독. 발 패티시처럼 정도의 마차 패티시. 마차 패티시가 있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트로가 이렇게 끝났고 그 마차가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마차가 어디로 갈까? 과연 여기 누가 탔을까의 궁금증을 유발하죠. 챕터 1 이것도 챕터로 나눠요. 챕터로 나누는데 챕터 1의 제목이 라스트 스테이지 2 레드락이에요. 레드락 가는 마지막 마차라는 뜻인데 이 이제 마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그 길 위에 그 죽은 시체들 위에 이제 누가 앉아 있냐면 사무엘 잭슨이라는 사무엘 잭슨이 마커스 워렌 소령입니다. 워렌 앞으로 그냥 워렌 소령이라고 그럴까요? 네. 워렌 소령이라는 현상금 사냥꾼이 그 길 위에 앉아 있어요. 그 시체들을 깔고 그러니까 길을 막은 거죠. 근데 마차는 멈출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워렌 소령이 마차에 다가가서 태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 말이 이제 죽은 거죠. 눈보라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제 긴장감이 좀 발생하는 거예요. 워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총을 겨누면서 맞아. 이제 총을 저기 이제 바위에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차에 탄 사람은 2명인데 마부 말고 존 루스랑 데이지 도머그. 맞아요. 근데 존 루스는 교수형 집행인이에요. 맞아요. 행맨. 커트 러셀이 맡았고 존 루스가 교수형 집행인이고 그다음에 루스 옆에 있는 사람이 죄수 데이지 도머그. 최고. 데이지 도머그. 이 여자분을 잡아서 이제 목을 매달려고 가는 거죠. 교수형 집행하려고.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장면을 보면서 막 서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서로 이제 막 대화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태워주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느껴야 됐군요. 한번 복기를 하면서. 네네. 근데 존 루스의 상황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각자의 이제 인물들마다 어떤 욕망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욕망을 만약에 좀 배치를 해보면 존 루스 아까 이제 교수형 집행인은 자신의 1만 달러를 뺏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워렌 소령이 나의 1만 달러를 가로채지 않을까? 저 사람을 만약에 태워주면 이런 걱정이 있고 또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 워렌 소령은 얼어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어쨌든 나는 저 마차를 타야 돼. 이런 욕망이 부딪히죠 서로. 그리고 죄수 데이지 도머그는 교수형 당해서 죽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갈 틈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때 대사가 몇 개 기억이 나요. 여기서 감독이 장난을 친 것 같은데 그래. 팔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본 지 얼마나 됐지? 한 8개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둘이 8개월 전에 저녁 먹었다 그래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그 데이지 도머그는 1만 달러긴 한데 그 사무엘 워렌 소령도 시체 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는 4천, 하나는 3천, 하나는 1천. 그래서 합쳐서 8천이야 라고 해요. 팔을 진짜 많이 얘기해요. 대박이다. 그래서 헤이티풀 에잇을 그냥 그 8명이라서 에잇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8이라는 숫자를 되게 많이 쓰면서 장난을 많이 친 것 같았어요. 와 천재인데?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요? 난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왜냐면 원스 어폰 어 타임을 보고 이걸 봤거든요. 원스 어폰 어 타임에도 8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래요? 그래서 8이 몇 번 나오나 보자 이러고 이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보니까 8을 그냥 수도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8을 좋아하나요? 8. 왠지는 모르겠어요. 8이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볼게 나중에. 그게 좀 기억에 남았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서로가 다 죽을 수밖에 죽음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존 루스가 워렌 소령을 태워준 건 사실 링컨 편지 때문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원래 둘은 알고 있었지 않나요? 원래 8개월 전에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사정이 딱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링컨은 편지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한번 보고 싶었고 그게 그리고 약간 좀 둘이 좀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그 나중에 다룰 이야기지만 미니의 잡화점에서 이제 실제 뭐 남미의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고 북미의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은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형 집행인이 또 나오잖아요. 맞아, 또 나와요.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오스왈도 모브레이. 네, 맞습니다. 오스왈도가 나오는데 오스왈도 그러면 임시로 우리가 식당은 중립으로 하고 나머지는 남부 북부로 나누자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때 북부에 같이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무엘 잭슨이랑 커트 러셀 그리고 그 여자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념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같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서로 싫어하지만은 못 믿곤 하지만은 뭔가 같이 뭉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요소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아까 이제 그 스릴러와 추리 영화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긴장과 의문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관점으로 한번 계속 봤었는데. 네. 어디서 긴장감이 발생하고 어디서 의문이 발생하고 이걸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보 격차가 있는가 이 위주로 좀 봤었는데 확실히 이게 이 장면이 우리는 이제 그 영화란 매체는 그냥 보여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워렌이 그 시체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시체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 바운티 헌터로서 그러니까 현상금 사냥꾼으로서 악당들을 잡은 걸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서로 이게 증명이 되지만 문서로 보여줄 때까지 의심이 들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의인이 아니라 악인으로서 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도 이제 그 의심을 했고 존 루스는 그래서 계속 문서를 보여주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문서를 보여 그걸 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리고 확실히 긴장감이 계속 의문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는 존 루스는 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총을 겨누고 그리고 이 뒤에도 이제 누군가 태워달라 그러는데 계속 총을 겨누고 총을 일단 내놔라.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좀 협박을 좀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는 이제 감독이 긴장감을 잘 발생시킨다. 그걸 보고 있는 관객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추리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을 말을 믿을 수 있을까? 8명을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관객들을 그러니까 워렌 소령도 의심스럽고 존 루스도 의심스럽고 실제 그러면 이 데이지 도머고를 진짜 죄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건 이제 좀 문서를 서로 보여줌으로써 좀 서로의 진실성이 좀 인정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챕터 2로 가기 전에 그게 나와요. 마차에서 결국엔 타서 셋이 가요. 셋이 앉아가지고 막 대화하다가 이제 그 존 루스가 워렌 소령한테 링컨의 편지를 보여달라. 맞습니다. 근데 링컨의 편지를 딱 이제 자기가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는데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가지고 데이지 도머거한테 편지를 보였는데 도머거가 어떻게 하죠? 침을 맺자마자 바로 그냥 주먹에 근데 묶여 있어서 같이 나가. 같이 그래서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바닥에. 맞아요. 그 장면도 너무 웃겼고 그래서 추락했고 그래서 서로 막 이제 눈을 털어내고 하는 와중에 챕터 2로 넘어가요. 챕터 2의 제목은 Son of a Gun. 나쁜 놈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나쁜 놈이란 뜻인데 여기서 이제 눈밭 저기 멀리서 보안관 크리스 매닉스가 걸어옵니다. 저는 처음에도 이게 좀 저 사람이 진짜 보안관이 맞나? 이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좀 거의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 진실성이. 네. 이거 증명할 수 없어요. 보안관 자기 말로는 내가 그 레드락 마을에 가야 알 수 있다. 이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맞아요. 처음엔 존 루스도 거짓말이라고 막 크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 사람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되게 놀라웠고 신임 보안관. 그래서 서로 막 대화를 하죠. 근데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크리스 매닉스를 보안관이라고 주장하는데 존 루스가 그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태워주게 되잖아요. 네. 어떤 논리에 의해서 태워주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기도 레드락에 가서 결국에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현상금을 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집행자인데 그 사람 혹시 모르잖아요. 맞아. 그 사람 없으면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돈도 못 받고 또 그 크리스 매닉스가 또 얘기를 하죠.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얼어 죽으면 그치. 당신은 살인범이 된다. 그럴 수도 있죠. 머더러가 된다 이런 거죠. 이런 논리로 보안관도 결국엔 탔어요. 총 4명의 사람이 타고 가는데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타서 이제 워렌 소령의 총은 마브 오비한테 맡기고 근데 여기서 그 존 루스는 워렌 소령을 믿어요. 그래서 워렌 소령이 원래 이제 좀 수갑을 차라고 했다 수갑을 벗겨주면서 총을 주면서 야 나는 당신의 $8,000를 지켜줄 테니까 당신은 나의 $10,000를 지켜달라. 그러면서 저 사람 보안관 크리스 매닉스한테 총을 겨누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것도 재밌는 게 이 영화를 보면은 서로 이제 동맹이 맺어주고 잠정적 임시적 동맹이긴 한데 임시적 동맹과 임시적 적이 자꾸 이제 바뀌어요.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 갈수록. 그래서 처음엔 그래서 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서로 못 믿었던 워렌과 존 루스가 이제 잠정적 동맹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안관 크리스 매닉스는 계속 못 믿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안관 크리스 매닉스와 그 워렌 소령이 좀 이제 말다툼을 하죠. 중간에 그
저 워렌 소령이 어떤 감옥을 어디에 이제 남북 전쟁 당시에 어디에 갇혀 있었는데 거길 탈출하면서 37명인가 그 죽였다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다툼을 하는 거예요.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거의 뭐 죽일 듯이 이제 얘기를 하고.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서로 의심하게 되는 상황. 그 영화 그 소재 중에 맥거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맥거핀 있죠. 그래서 이제 관객들에게도 늘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화제를 던져요. 진짜냐 가짜냐. 뭐 그 링컨의 편지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진짠가? 감독이 이번에 영화 소재로 맥거핀을 사용한 거 아닐까. 관객이 계속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서 맞아. 저도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마피아 게임 하는 것 같이. 맞아, 마피아 게임. 그러니까 우리는 마피아 게임 할 때 총만 안 쓸 뿐이지 얘네들은 진짜 총을 쏴서 죽이는 거죠. 맞아. 근데 시민이 없어. 다 마피아. 그러네요. 다 마피아야? 맞네요. 헤이트풀 8이니까 다 혐오스러운 8명이니까 다 이제 나름의 결점이나 뭐 안 좋은 것 갖고 있는. 나중에 밝혀지긴 하지만 이미 미니의 잡화점에 모인 사람들은 한패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차에서 이제 새로운 무리들이 들어오는 건데 도머그를 빼고는 그 마차에 있는 3명은 사실 거기서 모종의 그 의리 관계를 맺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약간 팀이 돼서 도착한 느낌? 같은 차를 탔다. 같은 차를 타고 셋 다 얼어 죽을 뻔했지만 같이 타고 오면서 그 안에서 티격태격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운정이 든 상태로 도착을 한 걸로 그러니까 저는 봤어요. 그 커트러셀은 그 링컨의 편지를 보고 싶은 거고 이제 그 워렌 소령은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마차를 타는 거고 대신 링컨의 편지를 주겠죠. 보여주잖아요. 대신 그 보안관 있잖아요. 마을 레드락의 새로운 보안관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가면은 너희한테 돈 줄 사람은 난데 안 태우고 갈 수도 있겠냐. 서로의 이렇게 맞아. 거래가 이해관계가 맞아져가지고 팀이 된 거. 절묘하네요. 그래서 이제 챕터 3로 넘어갑니다. 네. 결국엔 이제 챕터 3 제목이 미니의 잡화점이에요. 미니 잡화점에 딱 도착했는데 저기 이제 미니 잡화점 바로 옆에 보면은 말이 안 묶여져 있는 그 어떻게 좀 그 뭐랄까 마차의 흔적이 보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왔다 간 거죠. 아니 왔다 간 게 아니라 이미 도착해가지고 안에 들어 있는데 잡화점 안에는 4사람이 있어요. 카우보이 조 게이지는 마이클 매드슨인데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 블론드 이전에도 나왔었죠.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저수지의 개들에서도 블론드 역할. 미스터 블론드로 나왔었고 또 킬빌에서도 또 나왔던 악당 이름 기억이 안 나. 버드 맞아. 근데 이분 저는 볼수록 정이 가더라고요. 너무 뭔가 좀 사람이 정이 가게 생겼어. 너 되게 반갑기도 하고 카우보이 조 게이지랑 그다음에 멕시코인 밥하고 그다음에 교수형 집행인 오스왈도 모브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장교 할아버지 샌디 스미더스 이렇게 4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멕시코인 밥은 자기가 주장하기를 미니랑 브레이브인가? 데이브. 미니와 데이브는 그 어머니를 만나러 일주일 전에 산 너머로 갔다. 네. 자기가 그래서 대신 이 잡화점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부터 어떤 좀 식이 들었냐면 어쨌든 그 잡화점 그 산장 안에 이 8명이 갇힌 거예요. 8명이 아니라 총 9명. 네. 9명이 마법과 사실 10명이죠. 맞다. 10명이다. 사실은 10명이죠. 10명 숨어 있는 그 한 명까지 총 10명이 산장에 갇힌 건데 이거는 추리 소설로 봤을 때 밀실 살인 사건의 주요한 무대가 된다. 그렇죠. 주로 갇히죠. 거의 어떤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 갇히고 누군가 자꾸 죽어나가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범인은 이 안에 있고 근데 서로가 서로를 솔직히 저는 영화 거의 이제 후반부로 갈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그리고 누가 죽을지도 모르겠고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 너무 재밌더라. 이런 구도 자체가 너무 재밌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 멕시코인 밥하고 네. 아까 워렌 소련이 마법관에서 마법관에서 하던 대화가 나와요. 맞아요. 대화가 나오는데
근데 워렌 소령은 이제 좀 물어보면서 의심을 하죠. 아, 민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의심을 하잖아요. 워렌 소령이 여기서 바스타즈의 한스 대령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캐물거든요. 어떻게 보면 탐정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탐정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워렌 소령은 좀 민희와 좀 안면이 있는 사이고 친한 사이고 네. 그래서 이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희는 아직도 파이프 담배를 피나? 그렇게 물었는데 떠보지 말라고. 아니 민희는 애플 레드 애플 네. 타바코. 레드 애플은 타란티노 영화에서 항상 나와요. 그 담배가. 몰랐어. 모든 영화에 나와요. 모든 영화를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레드 애플 담배를 핀다고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자기 멕시코인 밥은 자기가 상황을 넘긴 줄 알지만 네. 나중에 다 들통이 나죠.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어쨌든 밖은 되게 춥고 안은 어쨌든 좀 공간이 따뜻한 공간이잖아요. 마구간이긴 해요. 마구간이긴 한데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맞아. 이게 되게 서부 영화 같아서 뭐 썰을 들어보면은 뭐 진짜 한 총잡이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총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제 온도 차가 있으니까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맞아. 마치 이게 총이 입인 거죠. 그래서 총구에서 연기가 나오듯이 서로 연기만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타란티노도 단순 총싸움 만들고자 했던 건 영화는 아니고 이거 썰로서 한번 이 영화를 풀어나가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거의 3시간 분량인데 대사가 그 대사로 시작해서 대사로 끝나죠. 진짜 많죠. 저는 이 영화가 타란티노의 영화 중에 가장 많은 대사가 나오고 또 대사만으로 좀 진짜 대사가 강점인 감독이 하잖아요. 이 감독님이. 근데 타란티노 감독의 대사의 절정을 보고 싶으면 아마 이 영화를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맞습니다. 대화가 진짜 많이 나오지. 근데 대사가 또 재밌어요. 그 3시간을 끌고 가는 힘이 있고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한번 대사의 힘으로만 끌고 갔던 그 대사만 분석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와 데이브는 어디 갔나 뭐 이 얘기 나오고 이게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자파점 안에는 이제 아까 존 루스가 이제 여 죄수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한 명 한 명 이제 어떻게 보면 꼬치꼬치 캐묻죠. 당신은 누구고 뭐 어디서 왔고 여기 왜 머물고 있고. 근데 존 루스는 펄프픽션의 주스 같아요. 여기서 주스가 누구야? 주스가 이제 사무엘 잭슨인데 사무엘 잭슨도 항상 자기가 다 죽일 건데 이름 뭔지 물어보고 말 걸고 맞아. 너 사연 뭐니 막 다 물어보거든요. 츤데레 같은 면모가 근데 이 존 루스도 되게 혹독하고 이런 거 같으면서도 은근 도먹을 챙겨주거든요. 맞아요. 잘해줘. 맞아. 얼굴에 수프가 묻거든요. 닦아줘. 기억나. 그러고 수프를 얼굴에 던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밀당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지 도머그가. 기타 쳐도 되냐니까 기타 너 너무 잘 친다 이러다 갑자기 기타 부숴버리나던가 약간 그런 면모도 있고. 그 기타 썰도 있는데 알고 있어. 맞아. 저도 알고 있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 저도 알고 있어. 그게 원래 시청자 이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하루 이틀 눈보라가 멎을 때까지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랑 있기 싫어. 다 알고 싶어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이름 물어보고 맞아요. 너는 여기 왜 왔니? 어디로 가고 있니? 막 얘기를 건단 말이야. 그런 점들이 되게 줄스가 다시 여기 온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전 캐릭터들이랑 되게 중첩돼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감독 자체가 그런 스타일인지도 모르는 사람 만나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막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서 자기 캐릭터가 반영된 또 그런 캐릭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감독의 화신처럼.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다 물어보고 결국에 이제 그 루스가 자파점 내에 있는 사람들의 총을 다 걷어가지고 변기통에 버리죠. 맞습니다. 자기가 의심이 된다 이거죠. 네. 언제 이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튜를 먹어요. 스튜를 끓여서 이제 먹는데 그러면서 스튜 먹는 장면에서는 워렌 소령의 그 링컨 편지가 가짜임이 들통이 나요. 근데 이게 가짜일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좀 그랬어. 의문이 들었어요. 가짜냐 진짜냐 뭐 이런 논란이죠. 그러니까 진짜면 사람들이 다 관심 가지고 다 보여달라고 할 테니까 또 뺏으려고 달려들 수도 있고 귀찮아서 가짜지. 라고 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 그런 느낌도 있고요. 진짜 이제 어쨌든 안 믿어요. 왜냐면은 흑인을 싫어하는 이제 당시 남부군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나 그 제너럴 장군 있잖아요. 스미더스 분하고 그 외에 그를 좀 옹호하고 알아봤던 그 보안관은 안 믿어요. 일단 자체를 의심부터 하니까 맞아. 걔한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스미더스 아들 이야기가 나오나요? 혹시? 아들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아낄게요. 네. 그때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통이 나는데 이게 들통을 나게끔 한 사람은 그 보안관이었죠. 보안관이 야, 당신은 그 얘기를 진짜 믿냐고 하면서 여기서도 대립각이 생기잖아요. 그 보안관과 이 워렌 소령 간에 어쩌면 되게 거의 치열하게 거의 서로 죽일 듯이 서로 약점을 막 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고 워렌 어쨌든 이제 들통이 나버리고 근데 워렌 소령을 원래 이 존 루스는 믿었잖아요. 네, 맞아요. 나의 동지. 맞아요. 근데 되게 실망한 표현. 맞아. 당신한테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엄청 웃잖아요 옆에서. 도머그가. 그러다 카레를 맞지. 도머그는 근데 왜 그 여제수도 되게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고 생사 여탈권이 존 루스한테 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항상 행동하는지 아니지. 모르겠어. 자기 팀이 지금 여기 5명이 이 집에 포진해 있는데 자신만만하구나. 조금 있으면 얘네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5명이나 있는데 자기 팀이. 그래 이미 다 우리 편인데 너네들은 모르지. 조금만 있어봐라.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구나. 그렇게 됐고 근데 워렌과 스미더스 장교 간의 이제 대화신이 나와요. 스미더스 그 할아버지는 앉아 있는데 스미더스 할아버지의 목적은 자기 아들 그 묘지에 그 이름을 새겨주러 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실제 죽었는지는 못 봤어요. 근데 못 봤어요. 안 왔으니까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죽었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워렌 소령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것도 근데 진실인지 모르겠어. 몰라요. 이 영화는 너무 가슴 아파. 이 영화는 되게 재밌는 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꾸며낸 거짓인지 몰라요. 끝까지 모르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그 사무엘 잭슨이 이런 말을 하는데 노예제도는 이미 이제 북부군의 승리로 이제 폐지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사라졌는데 아직도 뭐랄까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의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이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 이런 거 뭐 맞냐 진위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흑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흑인한테 과연 보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흑인이 워렌 소령이 뭐 이제 잡히기도 하고 좀 군대에서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한테 과연 그 대통령이 보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의심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되고 결국 이제 스미더스 장교도 되게 흑인을 좀 뭐랄까 차별하는 그런 그게 있죠. 되게 뉘앙스가 막 그래서 무시하고 오히려 그래서 워렌이 어떻게 이야기를 꾸며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아들을 죽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그 썰을 푸는데 할아버지한테 총을 자기가 주잖아요. 근데 미국엔 그때 당시에 그게 있나 봐요.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죽이면 정당방위가 되나 봐요. 네. 총을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면 그때 죽여야 정당방위가 된다. 네, 그 정당방위도 그 장고에서 처음에 크리스토퍼 헬츠가 이제 그 노예 장고를 거래를 하려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때 안 판다고 총을 겨누거든요. 그래서 전등을 들고 있다가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게 하면 총을 쏘거든요. 맞아. 정당방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시대가 사실 비슷하다고 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몇 년 지나지 않는 시점이니까 뭐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정당방위가. 그래서 워렌 소령이 썰을 풀죠. 자기가 결국 그 스미더스 장교의 아들을 죽였는데 이게 다 빨가벗겨가지고 눈밭을 걷게 했다. 이것도 근데 걷게 하다가 결국 그 아들이 쓰러졌는데 결국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빨게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자극시키는 걸까요? 자극시키는 거긴 한데 자기를 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쏠 수 없어. 근데 확실히 타란티노 감독의 어떤 유머 코드랄까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타란티노답다 그런 썰을 이제 풀게 하는 거. 근데 어떻게 되게 자극적인 썰인데 그래서 스미더스는 되게 분해가지고 결국엔 쏠려다가 자기가 이제 워렌 소령한테 맞고 죽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명 죽어버리고. 근데 왜 죽여야만 했을까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봐봐요. 그 둘은 사실 전쟁에서 대치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미더스는 사실 노예제도를 수호하려던 사람이고 네. 워렌 소령은 노예제도를 타파하려던 사람인데 결국 끝까지 노예제도를 수호하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늙은이잖아요. 스미더스는. 맞아요.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 워렌 소령한테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아예 없어져야만 흑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늙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그 백인 남성들은 사실상 다 살해 대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극 중에서도 자꾸 이제 스미더스가 자기의 그 심중을 흑인을 비하하면서 이제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이고 싶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그다음 챕터 4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밥이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 와중에 서로 대화를 썰을 풀다가 죽이는데 도머그 챕터 4의 제목은 도머그의 비밀이에요. 도머그가 그 누군가 그 커피에 독약을 타는 걸 보죠 몰래. 네, 자기만 보죠. 근데 자기의 일행이 누군가 탄 거예요. 근데 그 독약을 탄 커피를 저는 이 지점에서도 아까 이제 의문과 정보의 차등, 정보의 격차 얘기를 하고 긴장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되게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커피를 누가 마실까? 우리는 봤잖아 이미. 우리는 봤고 도머그도 알고 있고 도머그는 빨리 누가 죽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기타를 치면서 빨리 마셔라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두 명이 마시죠. 그 마부 오비와 그 존 루스 자기 손목을 같이 이제 하고 왔던 존 루스가 그 커피를 마십니다. 맞습니다. 마시고 결국 피를 토하면서 죽죠. 네. 근데 이 보안관도 마실 뻔했어요. 맞아요. 마실 뻔하다가 피 토하는 걸 보고 바로 던져버리죠. 네. 덕분에 이제 워렌 소령의 신뢰를 얻잖아요. 맞아. 근데 이 지점부터가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갑자기 이제 피를 토하며 죽자 워렌 소령은 그 보안관만 제외하고 모두 벽에 그 손을 올리고 서 있어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보안관을 믿었던 이유는 보안관은 커피를 마실 뻔했다. 그래서 독약을 탄 사람은 절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워렌 소령이 추리를 해요. 과연 이 세 명 중에 누가 커피에 독을 탔고, 근데 커피에 독을 타기 이전에 밥을 추궁하죠. 밥을 추궁하죠. 미니와 데이브를 죽인 걸로 의심하면서. 혹시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밥이 그 미니와 데이브를 죽였? 스튜가 자기가 이제 미니 스튜 먹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맛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 맛은 미니의 스튜가 맞아. 근데 미니 일주일 전에 떠났다며 이 스튜 어떻게 미니의 맛이 나는 거야? 맞아. 오늘 아침에 끓인 거 아니야? 저는 그 대사도 기억이 나는데 재밌는 게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는 고기를 어떤 거를 써도 고기가 항상 달라도 같은 맛이 나. 같은 맛이 나. 삼촌도 스튜해졌지. 근데 삼촌도 고기가 항상 달라도 같은 맛이 났어. 미니도 마찬가지였어. 맞아. 근데 미니 스튜는 분명 이 맛이 났거든. 근데 네가 어떻게 미니 스튜 맛을 내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되게 논리적이었어요. 그 말도 있고요. 그 멕시칸하고 개는 출입 금지였잖아요. 그거 맞아. 인생은 아름다워 생각났어요. 거기 나오나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도 나치 독일인들이 유대인과 개는 출입 금지라고 문 앞에 걸어놓는 거 나오잖아요. 실제 있었구나. 근데 그대로 해서 멕시코인과 개는 출입 금지라고 패러디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 다음 영화는 멕시칸 헌정 영화가 나오겠네. 진짜 그렇겠다. 그렇겠다. 이번에 멕시코인을 패버렸어. 가만히 있네. 아무튼 뭐 그래서 근데 이제 멕시칸이 어떻게 출입에 있느냐라는 것부터 의심을 시작하죠. 멕시코인을 되게 싫어하는데 멕시코인한테 어떻게 이 가게를 맡길 수 있냐? 미니가. 맞아요. 그래 데이브도 저 의자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저 의자를 왜 안 가져갔지? 되게 움직이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먼 길을 갔단 말이야. 의자를 놔두고. 그러면서 의자를 들쳤는데 데이브의 피가 묻어 있죠. 네. 그래서 밥을 싸 죽이죠. 팍팍 싸 죽이고 밥이 이제 갔어요. 그럼 두 명만 남았어요. 지금 카우보이 조 게이지랑 그다음에 한 명이 오스왈도 모브레이. 도머그도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맞아요, 도머그. 지하에 한 명. 그래서 이제 결국 두 명이 남았는데 이제 워렌 소령은 협박을 하죠.
두 사람 중에 누가 독을 탔는지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이 독이 든 커피를 도모가한테 먹여서 죽이겠다고. 맞아요. 근데 가다가 지하에 있는 사람이 지하에 누가 이제 패거리가 같이 있었는데 총을 쏴서 워렌 소령이 그 보안 저격수. 내가 고자가 되다 고자를 만들어 버려. 그래서 근데 되게 그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되게 리얼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지 못하는. 근데 그거 생각나지 않았어요? 바스타드 첫 장면에서 맞아요. 네. 지하에 숨어있던 가족들이 다 몰살 당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지하에 있던 사람이 위에 사람을 쏴버리는 게 맞아요. 약간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의 복수 진짜 같은 그러네. 걸로 그쵸. 볼 수 있을 그때는 것 같아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쐈다면 이번엔 밑에서 위로 쏘니까. 연결이 다 일부러 연결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고자가 되고 오랜 소령 고자가 되고 총을 쏘자마자 또 두 사람이 같이 총을 쏘잖아요. 그 오스왈드 모브레이랑 보안관이 동시에 총을 쏴서 둘 다 맞아요. 맞고 쓰러지고 카우보이도 원래 쏘려고 했어요. 보안관이. 맞아. 근데 조 게이지가 난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미국엔 그게 있나 봐요. 총이 없는 사람을 쏘면은 안 되나 봐요. 그걸 봐줘요. 총을 안 쏴요. 나는 무기가 없어. 그러면은 어쨌든 진짜 보안관인 거를 잘 보여주네요. 보안관이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이잖아요. 맞네. 근데 총이 없어서 정당 방위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고민을 스스로가 하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 지키네. 아니 그 와중에도 또 그렇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그 이제 걔가 이제 카우보이 조 게이지가 실제 한패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하면서 쓰러지는 거죠. 근데 그 카우보이가 그 전에 자기가 독을 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말은 했어요. 말은 했는데 그래서 말을 하다가 밑에 쏴버리지. 보안관이 또 그 원래 그 의심을 하지. 가장 못생긴 놈이 범인이야 하면서 맞아. 웃겼어. 그 장면. 가장 내가 쟤를 쏠게 하면서 근데 이 보안관이 좀 뭔가 좀 주책 맞다 그럴까? 되게 철상 맞은 게 있어요. 확실히. 많이 철상 맞아요. 처음에 재밌는 게 그 워렌 소령이 자기한테 총을 딱 주니까 나는 그럼 괜찮은 거야. 내가 보안관이라 믿는 거지 하면서 되게 철삭거려요. 너무 웃기더라고. 둘이 서로 싫어하다가 갑자기 한패가 됐죠. 마차에서 이미 의리 관계를 맺었다니까 둘이. 전 그 부분도 재밌었어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또 갑자기 또 친해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하실에 누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네. 그 챕터 5로 넘어갑니다. 챕터 5는 그 좀 과거 시점으로 가서 그 4명의 승객이 또 다른 마차를 타고 그 미니의 편의점? 그날 아침이죠. 네. 자파점. 편의점. CU. 그러니까 자꾸 편의점에서 미니의 CU. 미니의 자파점에 들러요. 미니스탑. 괜찮네요. 대박. 진짜 스탑하고 하는 곳이니까. 미니스탑으로 부르죠. 그래서 미니스탑에 굉장히 하네요. 들는데 요것도 재밌는 게 첫 인트로에 나왔던 십자가가 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면서 그걸 또 마차가 지나가요. 네. 그때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날씨가 또 좋아요. 눈보라치기 전. 눈보라 안 쌓이고. 일부러 이렇게 보여준 것. 날씨가 맑은 날에 지나가고 미니의 자파점에서 4명이 내리고. 근데 4명이 좀 눈치를 보다가 동시에 이제 쏴 죽이잖아요. 그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할아버지만 남겨놓는. 맞아. 할아버지는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있는 게 자연스러워. 있는 게 자연스러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연기를 시키죠. 그렇죠. 당신이 이제 좀 말을 잘 안 하고 뭐 안녕 굿모닝 뭐 굿나잇 이런 말만 하고 자기 이름만 얘기하면은 나중에 살려주겠다고. 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다른 거 하지 말고.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아들 이야기 나오니까 결국에는 맞아. 총을 손에 쥐어가지고 결국엔 죽임을 맞고 사실 그때부터 약간 이제 뭔가 발단이 시작된 것 같긴 해요. 그때부터 꼬였나? 맞아요.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죠. 이제 워렌 소령은 의심을 하고 있고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근데 어쨌든 그 노인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총을 쏴버린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독을 타기 시작하고 커피에 뭔가 이렇게 사건이 발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이건 것 같아요. 그 워렌 소령은 애초부터 도머그의 약간 그 팀이 여기에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존 루스랑 맞아 의심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한 명씩 죽여가면서 누가 반응을 하는지 관찰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예리하다. 이 할아버지 죽였을 때 도머그가 흠집 타나? 약간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일부러 할아버지 죽인 게 패거리를 알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 죽였는데 도머그는 막 기타 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니었군이라고 알았겠죠. 그러네. 아까 기타 썰도 기타가 원래 150년 된 진짜 기타라면서요. 네, 4억 4천만 원 이렇게
근데 그게 당시에 이제 현장했던 스태프들은 모르고 거의 놔뒀는데 커트 러셀이 그걸 들고 기타를 부숴버리는 바람에 사실 이제 진짜를 빌려놓고 소품용이 있었는데 스텝이 안 바꿨어요. 안 바꿨는데 커트 러셀이 모르고 쳐버리니까 그 옆에서 이제 그 제니슨이가 보면서 뭐야 이러는데 진짜 놀란 거예요. 그거는 진짜 놀란 겁니다. 감독을 보고 놀란 거예요. 감독을 보고. 도머그가 실제로 놀랐다 그랬어. 그래서 저기 얼마짜린데. 그때 이후로 그 박물관에서 앞으로 소품으로 안 빌려준다고. 맞아. 커트 러셀 뭐 울 뻔했다고 거의. 울어야죠. 빌어야지. 출연료 다 반납해야지. 아마 보험에 들어 있어서 괜찮긴 하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여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결국 어쨌든 그 4명의 그 악당들 그 도머그의 한패거리들 중에서 3명은 위에 이제 대기하고 있고 1명은 이제 지하에 숨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아까 첫 장면이 이제 그 미니의 그 집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챕터 6로 넘어가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건 제목이 블랙맨 화이트 헬이더라고요. 흑인과 백인 지옥 이렇게 할 수 백인 지옥이라기보다는 약간 하얀 지옥? 하얀 지옥이 맞는 표현 같아요. 지옥?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렇죠. 약간 그때 배경이 눈 오는 크리스마스라고 가정을 하면 화이트 헬이 맞을 수 있죠. 화이트 헬. 맞아. 화이트 헬.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챕터 6가 마지막인데 워렌 소령은 이제 거시기에 총을 맞고 피 흘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안관 크리스 매닉스는 옆구리에 총을 맞았지만 어느 정도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자를 짚고 걸어 다니고 총을 이제 두 사람이 총을 3명한테 겨누고 있어요. 맞습니다. 3명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악당들.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도머그가 협상을 하죠. 협상하기 전에 맞다. 바닥의 저격수 보고 올라오라 그래요. 바닥의 저격수. 네. 저격수 보고 주디. 올라오지 않으면 내가 도목을 쏴 죽이겠다. 셋셀 동안 올라와. 하나 둘 하는데 잠깐 그만. 내가 올라갈게 하는데 총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총을 하나만 던졌는데 총이 하나 더 있을 거야. 맞아. 그래서 만들어내서라도 총을 던지라 그래. 그 총을 2개 던져요. 근데 이제 이미 항복한 상태로 올라오는데 와서 이제 도머그를 보고 좀 얘기하는데 그 워렌 소련이 머리를 쏴서 죽어버리죠. 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격수는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와요. 그 도머그가 나랑 협상을 하자. 맞죠. 보안관한테 저 흑인을 쏴 죽이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당신은 죄가 없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미 이제 레드락에 우리 패거리 15명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당신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레드락에 있는 주민들도 다 죽일 거다. 15명이.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해라. 레드락에 있는 주민들도 살리고 당신도 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미 죽은 사람들을 당신이 이제 현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나만 멕시코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자고 그래요. 딜을 하자고.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 게 절정이라고. 어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도머그라면? 도머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안관일 수도 있고. 보안관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맞을 보안관일 수도 있고 보안관이면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흑인을 그 워렌 소령을 죽일 것이냐, 협상을 맺을 것이냐. 보안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15명이 오고 있다는 거 자체를 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뻥인 것 같긴 했거든요. 15명이 오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5명이 온다는 느낌보다는 살고자 거짓말한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끝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모호해요. 근데 이 부분 되게 마피아 게임 같기는 한 게 마피아에서도 얘 죽이자고 지목되면 최후의 변론하잖아요. 근데 나 진짜 시민이거든. 너네 후회할 거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변론이죠. 근데 그 도마그도 15명이 와서 너네 다 죽일 거거든. 너네 후회할 거야라고 해요. 근데 되게 되도 않는 마지막 변론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보안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믿겼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워렌 소령이 한 번 그 믿어주잖아요. 보안관을. 너는 독 안 탔잖아 하면서 한 번 믿어줘서 약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를 또 신뢰하면서 결국은 그냥 도머그를 쏘는 쪽으로 가는 게 약간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머그는 그 독을 탄 걸 이미 보고 있었고 자기가 그 독탄 커피를 먹었으면 이미 죽었을 텐데 그래서 당신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당신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일관성을 믿었던 것 같아요. 도목은 어차피 거짓말을 할 거니까 이 이야기도 자기가 살기 위해 지어낸 거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계속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왔으니까. 거짓말 쓰니까. 이 상황 자체도 도머그가 사실을 숨기고 나서 숨기면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보안관 입장에서는 못 믿을 법한도 하네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보안관이 좀 갈등을 하는 척하다가 내가 여기서 겁먹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도머그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있다면 그게 맞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당신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걸어가면서 도머그한테 걸어가면서 열변을 토하죠. 자기 아버지 얘기를 또 보안관은 자기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흥분을 해요. 맞아요. 아버지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네. 매닉스 가문의 뭐 그런 것 같던데. 맞아. 거의 영웅.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영웅으로 자기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열변을 토하다가 갑자기 이제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는. 나 이제 어지러워. 너무 웃기지 않아? 갑자기 열변을 토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머그랑 워렌 소령이 두 명만 다급해지는 거죠. 야 일어나 이러고 있고 한 명은 팔 자르고 있잖아요. 칼로 커트러스를 팔을 막 자르고 결국 자른 다음에 그 이제 총을 가지려고 도머그가 막 달려가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보안관이 일어나서 총을 빡 쏴가지고 아직 안 죽었다. 안 죽. 그러면 되게 웃기고 좀 긴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관이 그 이제 여자 죄수를 도머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직 잠깐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존 루스가 그녀를 교수형 집행하고 싶어 했으니까 끝까지 교수형을 집행해 줘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존 루스에 대한 추모, 애도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셋은 사실 마차 안에서 친구 먹은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의리 이런 것도 느껴지고 교수형을 해서 죽여야 돼.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교수형을 하잖아요, 둘이. 이제 그 위에 달아가지고 죽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링컨의 편지를 한번 보여줘봐. 네. 그래서 읽고 되게 감동적이라고. 하지만 꼭에서 버리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맞아요. 아 근데 이 영화가 혹시 다들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 영화에 두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존 루스가 왜 도머그를 교수형을 그렇게 강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죽여서 시체를 끌고 가면 훨씬 편할 텐데 근데 결국 중간에 한다는 변명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교수형 집행하는 사람도 먹고 살지 이래요. 맞아요. 근데 오스왈드 버블이 그럼 너 나 먹고 살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뭐 그렇지 이러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존 루스랑 막 그 소령 이름이 뭐였죠? 워렌 소령하고 어쨌든 아까도 제가 남과 북을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북부 쪽에서 이제 같이 활약을 했고 그쪽에서 어쨌든 승전 국가 쪽에서 이제 같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살아서 정당하게 판결을 받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제도 자체를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호하는 것 같아요. 제도의 수호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남부 쪽 소속이었다면은 총으로 쏴서 죽여서 그냥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존 루스는 마치 뭔가 그런 것 자체를 수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맞아. 지킬 건 지키는 오히려 그런 게 사람. 가치라고 지키는 사람 같아요. 네네. 신념이 있네요. 자기 신념이. 네,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거죠. 존 루스도 뭐 교수형 집행인으로 불리긴 하지만 그냥 현상금 사냥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또 다른 거죠. 그 워렌 소령이랑 다른 현상금 사냥꾼인 거예요. 약간 지킬 걸 지키고 법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 그런 인물 같긴 해요. 하지만 뒤에 가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죽여서 그냥 시체 가져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맞아. 끝까지 약간 그녀를 막 이렇게 손에 이제 수갑 차고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
약간 좋아하는 마음 있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먹을? 네. 로맨스로 존 루스가 사실 도먹을 약간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를 계속 지켜주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얘기 잠깐 하면은 만약에 도먹을 죽여서 갔다면 그 잡화점에 들어가자마자 그 같이 마차에 타고 갔던 사람은 다 그치. 죽었을 거예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미 보자마자. 죽어있네. 이미 죽었는데 뭐 그냥 총을 다 죽이면 되죠. 맞아. 기회를 봐서. 근데 그 네 명의 악당이 이 사람들을 함부로 못했던 거는 도모그가 잡혀 있으니까 잡혀 있고 수갑을 차고 있고 총을 들고 맞아. 있어서 결국 그녀 덕분에 좀 더 살았던 좀 더 맞아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실제 그 말을 하잖아요. 뭐 그 지하에 있던 사람이 우리가 4명이든 40명이든 얘네들이 그 내 누이한테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으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으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악당들한테는 도모거가 죽으면 안 돼. 무조건 살려서 그쵸. 자기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독사를 계획한 거겠죠. 총을 쏘면은 바로 이게 격전이 일어나면서 도머그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 불확실하니까 상황이. 그냥 적당히 독사를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그들이 워렌 소령의 그 추리력을 이제 스킵한 거죠. 얼마나 좋은 추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근데 그래도 전 여전히 좀 의문인 게 그러니까 결국 5명이나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온 사람은 그 마부 빼면 3명밖에 없어요. 도머그 빼면 3명밖에 안 하는데 맞아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타탕탕탕탕 하고 죽였으면 도머그 구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런단 말이죠. 문을 열고 어기적 총주라면 총주고 그래서 되게 좀 답답하면서 약간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문도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이 엄청 부는데 갑자기 들어갈 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럼 바로 그냥 타당탕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누가 들어왔죠? 도모그가 같이 들어왔나요? 네, 처음에 존 루스랑 도모가 들어왔어요. 그때 죽였으면 됐다. 그때 존 루스 그냥 죽였으면 됐죠. 허둥지둥 하고 있을 때 못 받고 있을 때 뒤에서 죽이고 들어온 사람은 들어올 때마다 죽였으면은 구출 작전 끝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긴 하네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되게 좀 답답하게 굴죠. 근데 그게 또 쿠엔틴 타란티노 악인들의 특징, 그러니까 악인들 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 좀 맞아. 답답하고 얼간이 얼간이스럽죠. 얼간이처럼 구는 진짜 얼간이 같아요. 그런 면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 우리는 이제 또 아까 그 얘기 잠깐 하면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안 상태에서 봐서 그런데 그 존 루스가 처음에 이제 그 잡화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누가 범인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다 의심스러운 상태라서 그쵸. 그게 이제 서스펜스적인 요소. 어떻게 보면 긴장감과 의문을 자꾸 자아내는. 네, 누굴까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일까 자꾸 의문감을 주는. 그렇죠. 사실 범인이 누굴까 이 생각조차도 못해요. 무슨 사건이 전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뭐 앉아만 있으니까. 그리고 존 루스가 계속 이 중에 도머그랑 한페인 애가 있어. 맞아. 의심을 하는데 어디서 그런 의심을 한 거지?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너무 처음에? 의심병 아니야? 뭐 이런. 막연한 의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의심은. 근데 그게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막연함 있잖아요. 그 막연함이 맞는 경우가 우리 인생 삶에서도 굉장히 많긴 해요. 사실은 직관이라는 게 무섭죠. 맞아요. 그 뭐야 레드락의 신임 보안관도 못생겼다고 했는데 사실 맞았어요. 아니 이거 직관을 찬양하는 영화인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한 어쨌든 워렌 소령 같은 경우는 굉장한 추리력과 논리적인 바탕에 의해서 범인을 찾아 나간다고 하면은 그 반대로 신임 레드락 보안관은 반대로 직관을 소중히 하는 그런 사람 루스랑 같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더 우리 마피아 게임 할 때도 맞아. 이게 처음에 마피아 선정되면은 처음에 아무 말도 없어요. 왜냐면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피아만 정보의 격차가 있는 거죠. 마피아만 아는데 맞아. 보통 먼저 말을 꺼내는 애가 마피아예요. 맞아. 너 왜 말 안 하다가 정보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직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심도 되는 거죠. 과연 맞을까? 근데 뭔가 이 영화도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저도 나중에 마피아 게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8명의 레알 마피아 게임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설정이 어쨌든 그 민인의 잡화점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패거리였잖아요. 뭐 할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동조했으니까. 네. 저는 범인이 솔직히 그 전개되는 거 보면서는 여기서 이제 한두 명 정도 저지 도머그의 패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짜고 있는 거. 이거는 진짜 다른 영화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서로 속이는 이런 상황일 텐데 다 짠 한 패거리라는 게 저는 그 설정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되게 큰 반전이었어. 아무도 반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에 또 숨어 있다는 것도 반전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채닝 테이텀이잖아요. 지하에 숨어 있는 사람이. 네네.
저는 체인팅 좀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 보내버리나? 그래서 안 나와도 됐을 정도로 허접하게 그리고 밑에서 그렇게 적용률이 좋으면 아무도 의심 안 할 때 밑에서 존루스 싸버리지. 아 맞네. 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돼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건지도 기회가 많잖아요. 네, 심지어 그 저쪽에 기타 치고 있을 때 멀리 있었어요. 따로 그 멀리 밑에서 싸버렸으면 되는데 뭐 그때 자기도 스튜를 먹고 있었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싸서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도목으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순식간에 그러지 않을까요? 총이라는 건 진짜 속도가 빨라서 갑자기 그러니까 꺼내서 가장 베스트 타임은 언제였냐면은 그 우리 그 문 열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가장 베스트였어요. 일 것 같아요. 바보들. 근데 확실히 그 저지 그때 떠올려 보면은 밥이 저기 마차 온다 그러면서 그 네 명도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이제 좀 다 뒷정리 해놓고 말 갖다 놓고 시체 치우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말 맞춘 바로는 한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묵을 텐데 자고 있을 때나 이때 죽이자. 맞아 그런 계획이긴 해요. 은연중에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맞네요. 그 말도 그래서 있었지. 순식간에 죽일 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약속을 문 열고 들어오면 죽이자 이렇게 됐으면 누구든 쏴서 죽였을 거예요. 총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미 약속을 자기네들끼리 그 계획 자체를 이렇게 어긋나 버린 거죠. 약속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총을 안 쐈던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이게 이해가 가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또 궁금증이 2개 있다 했는데 그렇게 의문이 2개예요. 아 그러니까 왜 굳이 문 들어올 때 안 죽였냐랑 왜 굳이 그렇게까지 교수형을 고집했냐. 그 2개가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의 항상 그런 것 같아. 억지스러운 부분. 억지스러움으로 끌고 가는 그 서스펜스가 있는 것 같아. 맞네요. 혹시 이음님은 또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나눌 만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영화가 재밌는데. 재밌는데 저는 뭐 특히 기억이 나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 유튜브 댓글이 하나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예. 저는 영화를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유튜브도 영화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바로 쿠엔틴 타란티노식 크리스마스 트리다 라는 말을 봤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형 방에 있는 여자가 크리스마스 트리인 거예요. 실제로 치마도 약간 주름이 긴 길게 치마 해서 와 진짜 그걸 마치 존 루스의 팔이 장식처럼 이렇게 달랑거리고 있거든요. 일부러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걸어놓고 흐뭇하게 쳐다보잖아요. 맞아. 누워서 막 춤추네 막 이러면서 예쁘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단 말이죠. 진짜 관객들도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장면이고 그런데 그 맥락에서는 되게 좀 뭔가 드디어 죽였구나. 도모가 저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 성탄절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누가 이렇게 만들 근데 이거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 편성했다가는 진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다 발끈하고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최고의 오락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큰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킬빌 같았어요. 죽고 죽이는 재밌는 영화. 죽고 죽이는 맞아요. 전 추리 영화와 서스펜스 장르를 어떻게 보면 최고로 느낄 수 있는 의문과 긴장감을 계속 유발하는 그거 되게 좋은 영화지 않았나? 장르적인 어떤 그런 재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뭐 이제 마피아 잘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뭔가 보드 게임 같기도 했어요. 보드 게임도 막 롤플레이 넌 보안관 역할, 뭐 너는 무슨 역할 이렇게 하는 보드 게임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뱅인가? 그거 같기도 했어요. 맞아. 스토리 자체도 좋았고 대사들도 하나하나 제가 2번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솔직히 3시간짜리 영화고 이거 2번 보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되게 괴로울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좀 보다가 이제 스킵하거나 아니면 좀 그냥 끊고 와야지 했는데 3시간을 다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대사도 좋고 스토리도 너무 좋아서 추리물로서 보면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추리물로서 확실히 액션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고 추리하는 식으로 보면은 추리 소설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쾌감이 있죠. 혹시 이제 뭐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순서는 이제 마지막 최신 작품 맞아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그걸 이제 이프님이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새로운 감독을 네, 맞습니다. 다루기를 했어요. 그쵸? 두둥 누구죠? 누구였더라? 리들리 스콧입니다. 리들리 스콧입니다. 드디어 와, 리들리 스콧 너무 유명한 분이죠. 네. 재밌을 거장이죠, 것 거장.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 너무 아쉬운 분이라 맞습니다. 다루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퀸틴 타란티노 마지막 편 하면서 와. 약간 총정리하는 타임을 같이 좀 가져보면 가지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좀 맞아요. 길어지더라도 총정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랬죠? 그냥 뭐 어, 자연스럽게 네. 저 준비 여기까지였고요. 아 맞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 저는 그대로 할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